진행을 할 것이고요. 후보자님들을 좀 모시고 유권자를 대신해서 정환숙이 묻고 출연하신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고요.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고 유튜브로 이후에도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알고 싶은 유권자 정완숙입니다. 오늘 답하실 우리 후보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님이시죠. 선병열 후보님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병열 후보님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느긋하게 잠 좀 많이 자면서 좋은 책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본인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글쎄요. 네. 호랑이. 그럼 오늘 잠자고 싶은 호랑이 선병열 후보님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를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해주실까요? 워낙 많이 알려주셨지만. 네, 제가 4년 동안 지역에서 선병열 전 의원이라고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왜 자꾸 전자 붙이냐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현 의원을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는 그런 바람이 듬뿍 배어있는 그런 인사였었죠. 17대 국회의원으로 4년간 일했고요. 또 그전에는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또 서점도 경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참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생시켜서 정권 재창조를 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 갖고 정치하고 있고요. 또 17대 국회의원 4년 한 후에 떨어져서 4년 동안 또 아픔도 겪었습니다. 4년 의정활동의 경험과 4년의 아픔을 잘 섞어서 19대 국회에서 아주 기운차게 일하고 싶은 선병열입니다. 네. 4년 동안 뭐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그냥 아파요. 네. 그냥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러셨군요. 혹자는 국회의원 열심히 한번 하셨으니 좀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분도 계실 텐데, 또 나오신. 국회의원을 해야 편한 호랑이. 국회의원을 해야 편한 호랑이. 네. 그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다? 항상 좀 자신감 있게 국회의원하고 정치활동 했는데요.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만은 좀 정직하게 하려고 했고요. 또 사심 없이 하려고 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희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우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뭘 배울 건가 많이 생각했는데 자기를 버리는 정치, 사심 없는 정치 그것을 배워가면서 다 배워서 그게 나의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직과 사심 없음이 나의 매력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통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의원님 후보님께서도 페이스북 친구가 5천을 넘으셨다고 아까 자랑을 좀 하셨는데 우리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요? 젊은 분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을 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대화의 방식이나 소통의 요령 이런 것들을 다른 세대와하고는 잘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저도 이제 50이 넘은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소통을 하는 툴을 잘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안이 되는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보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서로 생각들을 알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간접 소통의 그런 효용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점점점 노력하면은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세대 차이 때문에 주저앉는 네.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서로 반영해서 서로 전체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뭐 해결하거나 이런 뭐 일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많죠.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따뜻한 의료의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힘이 되고요.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한테는 많이 비판을 받지만 스스로는 좀 외로운 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을 아주 좀 은은하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에서 전달하고 또 네. 공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듣지 않았을 거고 굉장히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때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자신을 이렇게 좀 하시는지. 조금 아픈 얘기를 하시거나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승복하고 반성하고. 승복, 반성. 네. 적어도 다시는 그런 실수는 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시군요.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큰 역할을 좀 하셨으니까 나는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각각의 해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권력과 관련해서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 네.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법사위 하면서 공비처, 고비처, 고급 공무원 비리 수사처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추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권 같은 건 없었지만 그 국가청렴위원회를 잘 키워서 점점 발전시키면 저항도 이렇게 완화하면서 고비처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양극화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을 신자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양극화라고 하는 또 뛰어넘어야 할 그런 모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도 더 커지고 또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FTA와 관련해서도 찬반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법개혁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재벌개혁 좀 타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과정 또 사법개혁하는 과정이 잘 수행되면 재벌이 갖고 있는 특권, 재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유착 이런 거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 재벌에 관한 문제, 언론에 관한 문제, 사립학, 사학재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수단들이 잘 강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우리 대전 동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 공약 중에 특히 내세울 만한 공약은 이것이다. 동구 지역은 전국적으로 특히 그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는데 네. 제가 다행히 17대 국회 하면서 참 일하기가 좋았던 게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네. 균형발전이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그 틀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기조 속에 그냥 네. 빨려 들어가서 동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때 국가의 근본 정책하고 부딪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철도타운도 유치하고 고속철도 정비, 주변 정비 사업이 3억 모자라는 5천억도 확보해서 네. 그야말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을 타면서 동구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수도권 중심, 특권 세력 중심, 네. 성장 주도적 발전 정책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다시 참여정부 시대로 돌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 정책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다시 참여정부라고 하니까 요즘 다시 참여정부? 거기는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을 텐데 참여정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플러스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참여정부의 공과가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서는 특히 아까 우리 지역, 네. 낙후된 동구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네. 꼭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극복해야 될 참여정부 때의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은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후보가 좀 확정이 됐잖아요. 동구에 그 예비 후보 세 분이 경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분들과 또 아름다운 경쟁을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경쟁은 좀 세게 해볼 거고요. 네.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이제 서로 흑색 선전을 한다거나 법이 혹시 감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서 네. 째째하게 또 불법 행위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 없이 하여튼 치열하게 네. 좀 경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국민 참여 경선, 모바일 경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선만 모바일 경선이지 실질적으로 후보 간의 정책 토론도 없고 네. 연설회도 없고 또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유권자를 사실은 직접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고요. 네. 좀 방향을 좀 틀어서 혹시 후보님 평소에 정치적 멘토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김근태 상임고문님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또 이해찬 전 총리님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분이 다 이제 저의 멘토였었어요. 네. 제가 짝사랑했나는 몰라도. 네. 이제 두 분 돌아가셨고, 그렇고. 또 이제 지역에서는 저 후원회장 오래 해주시는 그 송인창 교수님 네. 계시고. 네, 또, 그러시군요. 네, 뭐, 그렇게 좀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많이 저한테 어렸을 때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많이 도와주셨던 전철한 교수님도 계시고. 아, 전철한 교수님이요? 우리 충남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하는 총재하셨는데, 뭐 안 계시지만 영원히 저의 멘토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다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을 과 좀 소통하시면서 청년 멘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는 뭐 멘토링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 좀 가벼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의 달인이다. 그건 뭐 정치적인 것도 뭐 좋고, 아니면 뭐 생활적인 것도 좋고, 뭐. 글쎄요, 그게 뭐죠? 텔레비 개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달인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별로 달인이다고 내세울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을 좀 설득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좀 남보다 끈기 있게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제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국민통합당, 아니 민주통합당이죠. 네. 탄생하기 전에 제가 민주당의 야권통합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은 잘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또 상당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 의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조금 의태의태하긴 하지만 이것도 통합을 위한 협상이지만 협상이기 때문에, 연대를 위한 협상이지만 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갈등을 기본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수진을 스스로 서로들 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지역이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역이고, 또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약속했던 만큼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철도타운도 유치하고 고속철도 주변 정비 사업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일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했던 걸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히 박진감 넘치는 19대 국회에서 좀 거침없이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오늘 이 시간 혹시 달콤과 쌉싸름 중에 어느 쪽이셨을까요?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짧다고 느꼈으니까 예. 달콤했던 거죠. 네. 제가 유권자 여러분께서 묻고 싶은 것을 제대로 다 여쭤봤는지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잠자고 싶은 호랑이. 아니, 책 보고 싶은 호랑이에요. 아, 책 보고 싶은 호랑이요? 잠도 자고 책도 보겠다 그래요. 네, 그럼 바꿔드릴게요. 예, 책 보고 싶은 호랑이 선병렬 후보님이셨고요. 대화 설득의 달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고 싶은 유권자 정환숙이 대답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후보자 우리 민주통합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 선병렬 후보님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